3월 첫 주차 씹어먹는 영화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88회) 아카데미 시상식이 끝났습니다. 구남도에 이정현이 출연을 확정지었습니다. CGV가 시간대별, 좌석별 차등 요금제를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이주입니다. 안녕하세요. MC 한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88회 아카데미 시상식이 한국 시간으로 29일 마무리되었습니다. 최우수 작품상과 각본상은 스포트라이트가 받아갔고, 감독상은 작년에 이어서 알레한드로 곤살레스 이냐리투가 레버넌트로 오스카를 손에 넣었으며, 촬영상은 엠마누엘 루베스키가 3년 연속으로 오스카를 손에 넣었습니다. 여우주연상은 룸에 출연한 브리 라슨이, 남우주연상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손에 넣었습니다. 네, 드디어 레오가 그쵸. 오스카를 드립니다. 정복했습니다. 와, 이 난리 났더라고요. 오늘이 아니죠. 제가 이게 방송은 수요일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엊그제. 월요일. 예. 야, 월요일은 정말 축하 글들이 막 블로그부터 해가지고 엄청나죠? SNS부터 난리가 아니었어요. 저희 집에 와. TV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인터넷을 찾다가 못 찾고 아, 지금 그 같이 백수 생활을 즐기고 있는 동생들과 예. 채팅을 통하여 실시간 중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할 때 네. 같이 여럿이 단체방에서 레오를 외치고 있었거든요. 아, 정말요? 근데 정말 바로 이제 레오가 상을 타게 된 거죠. 아. 그래서 정말 소름이라면. 와, 그 케이트 윈슬렛을 딱 비춰줬어요. 네. 그러면서 네. 상을 탔어요. 소감. 소감. 예, 소감하는데, 근데 그 표정이 와, 그렇게 짠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케이트 윈슬렛이 처음에 여우주연상을 탈 때 그때 디카프리오의 표정과 이렇게 교차 편집을 해놨는데, 해서 이제 어느 분이 블로그에 올려놨는데, 그새 지금 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네. 그새만 올려놨는데, 그때 대박. 또 디카프리오의 표정이 또 굉장히 또 축하하는 표정이에요. 케이트 윈슬렛도 자기는 뭐 못 탔어요? 네, 예전에. 저번에? 예전에. 네네. 이번에는 조연 후보에 올라오긴 했는데 네. 못 탔거든요. 그치, 근데 못 탔죠. 근데 막 그 짠한 얼굴 표정들이 음. 정말 뭐라 그러지? 감동적이에요. 맞아요. 괜시리 감동적이게 되고 굉장히 많은 노미네이트가 됐었는데 몇 그쵸. 개죠? 22개 22개가 아니었다. 몇 개 노미네이트 계속 됐었다가 네네. 남우주연상을 계속 못 탔다가 올라왔던 게요? 다섯 번째. 다섯 번째. 다섯 번째 거예요. 참 그러네요. 네,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저도 축하드리고요. 인터넷상에서 네. 이거를 그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그동안 만들었던 짤들 있잖아요. 네네. 놀리려는 짤들 네. 이런 거 다 못 쓰게 됐네요. 타이타닉에서 여자 몸을 그리다가 자기가 그린 거는 오스카상을 그렸다든가, 아니면 오스카상을 트로피를 끌어안고 울고 있다든가, 아니면은 뭐 오스카를 앞에 두고 막 기어가면서 잡으려고 했던 그런 장면들, 그런 거 다 못 쓰게 레버넌트? 됐으니까. 네, 그럼 타버렸죠. 네, 그러니까 아, 게임도 근데- 만들었어 심지어는. 아, 그래요? 네. 오스카 타는 게임. 네. 근데 정말 그 탄 것도 감개무량한데 그 수상 소감이 진짜 멋있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했나요? 자연, 네. 자연을 보호하자는 취지에 지구 온난화에 관련돼서 음. 한마디 네네. 했었죠. 지금 얘기를 그 하셨어요. 레버넌트를 촬영하기 위해서 네. 눈을 찾아갔는데 굉장히 이제 많이 남극까지 가게 됐다고요. 녹아있는 상태여서 눈이 남극까지 없어서.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음. 환경에 대해서 중요성을 알고 후손에게 이제 좋은 환경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노력해야 되고,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오늘 이 순간을 본인이 잊지 않겠다라면서 굉장히 감동적인 지금 그 소감을 남겼어요. 그래서 그렇죠. 역시 다 가진 남자 정말 틀리구나. 멋있어요. 예. 아니 솔직히 수상 소감을 이제 예상을 뭐 매번 하고 노미네이트 될 때마다 하곤 갔겠죠. 내가 상을 타면 그쵸. 이런 얘기를 해야지 저런 네. 얘기 해야지라고 했는데, 사실 이번에는 굉장히 노미네이트가 몇 번이 됐는데도 그거 계속 안 되다가 이번에 상을 받은 거는 이제 오랜만에 아니야, 첫 상이니까 사람들이 기대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뭐냐면 어떤 얘기를 꼭 네. 내가 이제 정말 노미네이트 계속 되다가 겨우겨우 첫 상을 탔다라든가 이런 류의 얘기들을 기대 많이 했을 텐데 그런 얘기가 없어요. 네. 정말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솔직담백했던 것 같고, 그리고 앞에 이제 그 감독님 예. 이냐리투 감독님하고 톰 하디에 대해서도 고마움을 조금 표시를 했었는데, 그쵸. 이제 주 내용은 이제 환경을 잘 지키자. 맨 마지막에 그 라는, 말을 했죠. 예. 그 요지를 남겼는데, 지금 그 예전에
리치인가요? 그 해변에서 뭐 있었어요. 예, 그때 이제 해변을 훼손했다라는 비치인가 뭐 비친가요, 리친 아무튼 제목이 그런데 훼손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본인이 충격을 받아서 그때부터 네. 이제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다 그래요. 어. 그러고 나서 지금 굉장히 많은 환경 그 보호를 위한 운동을 해오고 있고 실제 인스타그램에도 그 레오의 사진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전부 환경, 동물 뭐 이런 거에 대한 사진으로 지금 가득 올라가 있다 하거든요. 예. 그렇구나. 디카프리오 얘기만 한 것 같은데 솔직히 디카프리오보다 더 오랫동안 오스카상을 못 하신 분도 있어요. 좀 약간 이렇게 아. 유행성으로 한 거라서 네, 너무 네. 사람들이 그렇죠. 이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고 제가 굳이 말하고 싶은 거는 촬영상 탔던 엠마누엘 루베스키 이분 얘기하고 싶은데 네네네. 네. 그라비티와 버드맨에 이어서 3년 와우. 연속 레버넌트를 탄 거거든요. 네. 야. 근데 이분은 제 생각에는 이분이 은퇴해서 사라질 때까지는 계속 탈 것 같아요. 왠지 느낌이. 근데 와, 정말 이번에 이겨낼 사람이 없나요? 그 제가 볼 것 같아요, 영화들 보기에는. 제목만 봐도 네.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는 게 촬영이 확 느껴지잖아요. 예.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 그렇죠. 상을 정말 받으실 만한 분이라는 게 되게 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뭐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매드맥스도 꽤 많이 타고 근데 이것들을 다 열거할 수가 없어서 그렇긴 한데 제가 유튜브 상에는 올려드릴게요. 매드맥스가 굉장히 많이 tas어요. 그렇죠. 뭐 음향 믹싱상도 타고 네. 편집상도 소리 타고. 쪽이 좀 많네요. 편집, 이게. 의상, 네, 네. 분장, 뭐 그러니까 음향 편집상 미술, 타고. 예. 음향, 믹싱. 그리고 저기 뭐 안나 씨가 굉장히 좋아하셨던 인사이드 아웃 네. 이 지금 장편 애니메이션을 애니메이션. 타서 그렇죠. 저도 이거 보면서 좀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던 장편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요것도 좋았고 예, 근데 약간 특이한 게요. 네. 스포트라이트는 이제 각본상을 받았는데 예. 감독상도 최우수 최우수 작품상을 받았어요. 작품상. 예, 네. 맞아요. 그래서 감독상이 아니고. 이 다른 거는 없거든요. 지금 그렇죠. 스포트라이트가 예. 원래는 최우수 작품상을 타면 감독상은 자연적으로 그죠. 받는 감독상 거라는 그런 게 오고 있었는데 당연히 뭐 각본상이나 뭐 각색상도 어쨌건 따라오고 하거든요. 예, 근데 이번엔 안 대부분? 그랬더라고요. 편집상도 그렇고. 근데 딱 그냥 각본하고 최우수 작품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이게 굉장히 특이하더라고요. 네. 이런 경우가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갖고 근데 그만큼 쟁쟁했던 영화가 좀 많았다는 많았다, 뜻이 이렇게 되지 봐야죠. 않을까요? 맞아요. 네. 예. 어쨌든 제가 좋아했던 매드맥스가 상을 일단 여러 개를 가져가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반가운 게 나무조연상에 마크 라일랜드라는 그 스파이 브리지에 나왔던 네네네. 그 스파이시죠 그분이 이제 네. 다시 독일로 그쵸. 보내지게 예, 된 예. 예, 그분이 받은 것도 되게 좀 반갑네요. 네, 어떻게든 88회 아카데미 시상식은 이렇게 끝났고요. 내년에는 어떤 좋은 작품들이 나와서 우리한테 즐거움을 줄지 기대되네요. 또 저희가 영화 시범복귀를 하니까 이런 게 참 뿌듯하네요. 이렇게 5년도에 이렇게 했었던 영화들, 좋은 작품들을 딱 봤을 때 이게 뭐야? 이건 뭐야?라고 하지 않고 그래도 다 대부분 다 우리가 봤던 영화들이에요. 네, 대부분 네, 본 맞아요. 영화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어서 너무 기쁜 것 같습니다. 저도 뭔가 어떤 영화를 좀 봤다라고 이제 어디 가서 얘기해도 네, 이제 꿀리지 않을. 그럼요. 일주일에 네네. 한 편씩 보는데. 뭐 예전에는 제가 이제 제가 좋아하는 영화만 봤으니까 네네. 이게 항상 편향돼 있었잖아요. 근데 그쵸. 지금은 영화 씹어먹기에서 강제로. 강제로 이렇게 보니까 영화가 다채로운 영화를 볼 수 있게 됐고 예. 그래서 또 제가 폭넓은 어떤 시선이 좀 생긴 것 같아요. 네. 네. 좋은 거네요. 네. 베테랑으로 1341만 관객을 동원했던 류승환 감독의 신작 구남도에 이정현이 출연을 확정지었습니다. 이정현은 구남도에 끌려온 말년이란 인물로 출연을 하며 이외에도 구남도에는 황정민, 소지섭, 송중기 등이 이미 출연을 확정지은 상태로 올 상반기에 촬영을 시작해 내년 17월 중에 개봉 예정입니다. 엄청나군요. 와우. 우리 지섭이가 이정현 씨는 필모그래피를 정말 알차게 정말 훌륭하신 것 같아요. 잘 짜고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본인의 색깔을 정말 뚜렷하게 가져가시는. 그렇죠. 예. 거기서 이제 약간 안 좋은 일을 당하시고 약간 미친 사람 연기를 한다고 하면 정말 무섭지 않을까. 지금 그 울분을 토할 수 있는. 최초 이제 알리게 된 계기가 꽃잎이었잖아요. 그쵸, 꽃잎에 미친 네. 사람 거기에서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확고하게 본인의 캐릭터를 이렇게 잡아가고 계시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예. 그런 역할에 있어서는 정말 독보적이지 않을까. 예. 우리나라에서 이런 영화를 쉽게 한다고 말하는 배우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하겠다고 이게 딱 나서는 것도 되게 멋있고. 그렇죠, 지금 맞아요. 이정현 씨 자체도 지금 굉장히 그런 임팩트가 그리고 본인의 그 마인드 자체가 굉장히 뚜렷한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일단은 배우가 가져야 될 어떤 여건을
많이 갖추고 있는 분이 아닌가. 네. 그리고 요구할 줄도 아는 성격. 뭐 저는 지금 네. 이정현 씨가 이렇게 하다가 감독으로 데뷔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예, 지금 굉장히 본인의 그 주체 의식이라던가 이런 게 확고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수로 활동하면서도 굉장히 다양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거든요. 네. 그쵸. 곡이 한번 바뀔 때마다 컨셉도 굉장히 네. 이슈가 됐었고 맞아요. 뭐 그런 것들을 장점으로 다 살려서 근데 저는 예. 감독은 반대예요. 네. 뭐 그거는 감독은 네, 어찌될지 약간 모르는 거니까. 그 배우랑 감독은 정말 다른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설명해드리면 간단해요. 뭐냐면 어떤 배우가 연기를 굉장히 잘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감정선을 이끌어내는 자기만의 비법이 있어서 잘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감독을 한다고 해서 어떤 사람한테 연기를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연기를 못해요. 아, 그러면 이 감독은 나는 되는데 왜 쟤는 안 되지? 이렇게 돼요. 근데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자기는 감독님들이- 연기를 예, 못하더라도 연기를 끌어당겨줄 수 있는 남의 연기를 끌어당겨줄 수 있는 역할이 음. 감독한테 중요한 역할인 것 같아요. 음. 본인이 연기를 잘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보면 내가 어떤 엔터테이너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엔터테이너적인 능력을 자기는 없는데 끌어당길 수 있는 사람이냐가 네.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노래가 잘하는 가수가 프로듀싱을 못하는 것처럼 예, 본인은 연기를 잘하는데 남 연기하는 거는 끌어당기질 못하는. 근데 그거는 이런- 아직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그게 근데 뭐 뭐- 한 가지 능력만 있을지 두 가지 능력이 다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솔직히 음. 그 뭐 여러분들이 이제 감독 도전을 많이 해보셨잖아요. 이제 연기자분들이. 근데 네. 그렇죠. 네, 아닌 것 같아요. 네. 감독은 뭐, 그냥 네. 감독 지망생들이 하는 게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정답은 없는 거니까요. 네, 뭐 그렇죠. 네. 어쨌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구남도 짱이겠다. 네. 네. CGV에서 지난 26일 시간대별 좌석별 차등 요금제를 발표했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표를 올려주었으니 참고하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좌석 위치를 기준으로 이코노미, 스탠다드, 프라임 존으로 구분해서 가격을 차등화하고 시간대별로 월요일에서 목요일은 6단계로 금요일부터 일요일은 3단계로 가격을 나눠서 차등화시킵니다. 단 10시 이전 영화는 할인이나 금액 추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코노미 존은 앞에서 첫째 줄이나 두째 줄 정도로 말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1,000원이 할인되고 프라임 존은 흔히 우리가 볼만한 넓은 자리들을 포함해서 1,000원을 올린다고 합니다. 자세한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1,000원에서 2,000원 정도가 오르는 경우가 되고요. 주말에 IMAX 3D 같은 경우는 이제 한 표당 2만 원이 육박하는 2만 가격이 원이네요. 됐습니다. 그렇죠. 예. 참. 네. 2만 원이네요. 2만 원. 그렇죠. 근데 참. 표값이 이제 장난 네. 아니죠. 아니 근데 이렇게 존을 구분해서 뭐 네. 차등화를 하겠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네, 그렇다고 해서 극장의 시설이 변경돼 가지고 그렇죠. 뭐 프라임 존에 있는 의자가 더 좋아진다거나 간격이 넓어진다거나 전혀 이런 건 아니죠. 없잖아요. 네, 전혀 아니죠. 음.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찾아봤어요. CGV가 이거를 올리기 전에 했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네. 일단 좌석 시트가 바뀌어야 돼요. 1,000시트잖아요. 여기에 사람들이 각질도 떨어지고 팝콘도 떨어뜨리고 음료수 흘린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메가박스는 가죽으로 가죽이죠. 바뀌었죠. 가죽으로 네. 바뀌었죠. 그러니까요. 여기서 이제 그 진드기라든가 뭐 그런 벌레들 이런 생길 수 것들이 있죠. 많이 있을 텐데 이것들을 매번 살균을 안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 나가 빠지면 바로 들어오기 바쁘고 그렇죠. 24시가 넘어서 하는 것들 많으니까 그렇죠. 새벽에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죽 시트처럼 바꾸거나 뭐 그 외에 다른 거를 찾는 대비책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음향 시설이 너무 낙후된 곳들이 많아요. 네. 좌우 밸런스가 안 맞는다든가 이렇게 균형이 안 맞는다든가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런 것도 되게 천차만별이에요. 극장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평균화시켜서 제대로 잡는 그러니까 하향 평준화가 말고 상향 평준화를 제대로 잡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네. 스크린 마스킹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게 스크린에 비춰지는 화면 크기 외에 남는 부분을 검은 막으로 가려주는 걸 마스킹이라고 하거든요. 네, 해야죠. 이 마스킹 문제는 화면 비움 문제 때문에 발생되는데 네. 이걸 해줘야지 화면상의 검은 부분과 스크린 밖의 검은 부분이 확실하게 구분이 돼서 명암 구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어두운 화면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고 치고 마스킹이 제대로 안 된 스크린에서 보면 사람의 움직임이 제대로 구분이 안 가게 돼요. 왜냐하면 밖의 부분이 검은색이 아니고 약간 흐린 회색 부분처럼 네, 보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마스킹도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상당히 안 해주는 곳들이 많고요. 그렇죠. 그리고 광고를 너무 오랫동안 많이 틀어요. 맞아요. 네. 영화 상영 시작 이후에 10분 가량을 10분 트는데 틀죠. 이런 것들을 영화에 맞는 예고편, 그래서 영화 예고편이라든가 영화사의 광고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맞는 걸 틀어주면 좋은데
전혀 관계없는 뭐 통신사 광고, 자동차 보험 광고 이런 것들이 계속 들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하나는 프리미엄 코리아라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런 정부의 꼬리치기 광고도 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제외를 하거나 좀 축소시키고 제대로 시작하면 좋겠고요. 영화 상영 시간이 딱 되면 바로 시작할 수 있게 광고는 앞에 틀면 되잖아요. 광고는 앞에 틀어야지 멍청상이죠.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한 관에서는 한 영화만 틀기 이게 또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오늘 하는 영화처럼 귀향이란 영화를 처음에는 좀 사람들이 안 보는 시간대에 배치하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서 특정 영화가 좋은 시간대를 다 차지하는 거를 막는 그런 대비책이 있어야지 이런 거를 할 적에 사람들이 좀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일단 제가 하나 뭐 더 얹어서 하자면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월요일 네. 월요일 10시부터 1시 사이 네. 에서 영화를 보면 네네. 예전에는 9,000원이었는데 7,000원에 볼 수 있잖아요. 아, 예. 네? 일반 2D 일 조절했을 때. 경우? 예, 예. 근데 거기서 만약에 이코노미 존 그러니까 앞에 가서 맨 앞줄로 보면 보면, 네. 맨 앞줄에서 보면 1,000원 더 따면서 6,000원에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면 통신사 할인까지 하면 4,000원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 할인은 추가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통신사 할인을 10시 이전 영화는 이런 할인이나 그런 시간- 추가가 되지 않는다. 전부 아니 다 그거는 10시 이전이고 지금 10시부터 1시 사이에 말하는 거예요. 브런치. 예. 브런치. 이제 이게 여기서 얘네들이 그 시간대 수익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통신사 할인 안 해주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죠. 나중에 가면은. 그렇게 또 바뀔 수도 있잖아요. 정책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변경이 될 수가 있고요. 그쵸. 그거는 지금 통신사와 지금 CGV 간의 계약 관계여가지고 변경될 수 있다라고 아마 약관에 명기가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 빠져나가게 해놨거든요. 많은 분들이 금요일 금토일의 영화를 집중적으로 보시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지금 결국은 10시 이전 네. 이거 6,000원이었잖아요. 네. 주말에도 이거 1,000원 올린 거고요. 네, 거기서 기본적인 스탠다드 존에서 보려면 또 1,000원 더 줘야죠. 그렇죠. 그럼 뭐 조조도 8,000원이 돼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근데 통신사 지금 할인 안 전달 되고. 주신 게 왕십리점 기준이라고 네. 지금 받았는데 네. 이게 그럼 지점마다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지점마다 좀 다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번 가격 차등화 정책이 CGV 강동이나 거제, 광명, 칠산, 구미 등 40개 점에서는 아예 적용이 안 돼요.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본인들이 가시는 사실 CGV 강동은 이름만 CGV를 갖다 붙인 거지 별도로 알고 있어요. 그쵸, 맞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 그런 CGV 데도 직영점이 포인트나 아니고 그런 네. 데들이 있더라고요. 지경이 있어요. 아닌 거죠. 그래서 포인트나 이런 것도 같이 연동이 안 되는 네, 걸로 알고 연동 안 있거든요. 돼요. 근데 그런 데는 아마 안 될 것이고 그리고 네. 강변 CGV 같이 이제 좀 만들어진 지 오래돼가지고 사실 시설이 많이 낙후돼 있는 데는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의미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는 하죠. 예. 근데 이번에 강변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는 정확히 기억 안 나요. 근데 사실 이렇게 차등을 줘가지고 돈을 더 주고 봐야 된다고 하면 이왕이면 좋은 데 가서 보지 그쵸, 맞아요. 그런 데서 보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럼 고객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챙겨야 될 부분들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건데 그렇죠. 내가 어느 자리에서 볼 건지 어디서 볼 건지 그래서 오히려 지금 예매하는 데는 더 불편을 초래하는 그것도 그런데 문제가 하나 또 발생돼요. 프라임 존이 아닌 다른 좌석을 예를 들어서 이코노미 존을 예매를 한 다음에 영화 상영 시작할 때까지 사람들이 안 들어와서 자기 좋은 자리로 이동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사람들이 들어오면 되게 대혼란이 발생할 텐데 그것들은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어 보이거든요. 표는 이코노미 존으로 사고 아. 사람이 뒤에 없으니까 이동한다고 뒤로 가서 본다는 거죠 중간에. 그렇죠. 그럼 얌체족들이 있으면 진짜 난리가 근데 그걸 나겠네요. 얌체라 볼 수 없기도 한 게 어차피 비어 있는 자리를 그냥 가는 것일 뿐이고. 얌체죠 그래도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사실 우리가 좌석을 정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얌체죠.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영화를 안 되죠. 보다가 제 옆자리에 사람들이 안 오면 제 옷이나 가방을 거의 내놓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 안 되는 짓이에요. 그게 자리 맞아요. 차지한 거니까. 안 오면 그렇죠 저도. 네. 안 오면. 오면 피해드리면 되니까. 근데 자리 이동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가격 올린 것만으로는 이 CGV를 탓할 수는 없긴 해요. 일본 비교를 하자면 일본은 일반인이 1,800엔, 대학생은 1,500엔, 중고생은 1,000엔, 3세 이하 어린이도 1,000엔, 뭐 60세 이상은 1,100엔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기도 하거든요. 문화 생활이 좀 비싸죠. 네. 그래서 일본도 대부분 다 10,000원이 넘는 거고 네. 중국도 13,000원에서 22,000원 가량 되고 미국 같은 경우도 제일 싼 곳이 7,000~8,000원 정도에다가 평균적으로 따지면 10,000원 조금 넘는 가격이 돼요. 8.17달러 된다고 하는데 그거 따지면 우리나라도 10,000원 정도가 적정선이긴 해요. 대신에 지금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진짜 실질 물가 대비를 따져 본다면 좀 무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아니죠. 물가 대비로 따져 보면 사실 영화는 싼긴 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밥값이 너무 많이 올라갔고요. 아 그렇겠죠. 예. 근데 이제 밥값, 임금 대비 커피값, 따져보면은 임금 대비로 따지면 임금 대비도 마찬가지고 사실 물가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올랐어요. 그래서 그거에 비하면 사실 영화 이 한 편 보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비싸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네. 것 같아요. 그냥 예. 버는 돈에 비해서는 좀 작은. 그런데 저기 이제 맞다. 버는 그쵸. 돈에 딱 네. 맞다. 우리- 최저임금 대비 우리나라가- 따져보면 네. 예, 맹매출수 우리나라가 엄청 약간 높은데.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문화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장려를 하기 위해서 무료로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해버릇했던 것들이 있어서 사실 굉장히 저렴한 가격의 영화도 보기 시작했었는데 이것도 지금 많이 좀 오른 가격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예. 점점 비싸진다라고 인식을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내가 냈던 가격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약간 조금 이견들이 있지는 않을까 싶네요. 근데 그쵸. 지금 이렇게 되면은 스위트박스에서 3D를 보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스위트박스 같은 거는 좌석별 그 차별점은 없다고 하거든요. 스위트박스 자체가 원래 2인용으로 이렇게 예, 맞아요. 칸막이 예, 쳐 있는 예,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맞아요. 네, 연인들 좀 편하게 데이트하시는 껴안고 분들 보라고. 예, 네, 예. 네. 그전에 너무 비쌌으니까. 갈 일 없으니까요. 네. 아니 스위트박스는 도대체 왜 거기 가서 앉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집에서 영화 보지 말고 딴 거 하라고. 아니지. 집에서 있지 그냥. 무작정 집으로 데려갈 수는 없잖아. 그러네요. 좀 그럼요. 서먹서먹한 정말 관계도 이 있을 수 저 있겠군요. 설레임 가득한 그런 음. 파릇파릇한 감정일 때는 스위트박스 가져야죠. 스위트박스 가자. 기승전 스위트박스네. 여튼간에 영화표 가격이 올랐다고 너무 많은 분들이 이렇게 화를 내고 계신데 물론 저도 화가 나긴 하는데 너무 화낼 일만은 아니고요. 이것들이 많이 좋아져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영화의 극장가 아니 제작자가 올랐다고 가는 화를 것도- 내는 게 아니라 네. 바뀌는 게 없이 가격만 오르니까 화가 그쵸. 나는 거예요. 예, 그건 화를 내도 돼요. 예. 네. 왜냐하면 그러면 뭔가 우리에게 그만큼의 이해를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맞아요. 이게 지금 도서도 마찬가지고 음반도 마찬가지고 영화도 마찬가지고 문학의 전반적으로 약간 일어나는 네, 현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느꼈던 건데요. 저는 사실 주중과 주말이 없이 살아왔어요. 계속. 네. 그쵸.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주말이 더 바쁘다?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해보고 살았고 공연을 다니니까. 근데 이제 주말과 주중이 보통 뭐 외식 이런 거는 똑같잖아요. 네. 가격이 똑같아요. 주말이나 주중이나 뭘 먹든 그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뭐 펜션을 가려고 보면요. 펜션 가격은 거의 2배 맞아요. 차이가 나기도 하고 숙소. 주말에 몰리니까요. 음. 몰리니까 당연히 비싸게 받는 거고 주중엔 좀 비니까 싸게 받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네 국민들은 저 같은 사람보다 주말에 쉬고 주중에 일하는 분들이 많죠. 대부분이죠. 그럼 이분들은 주말에 그 사람이 몰리니까 비싸게 놀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이 영화관은요. 네. 주말에도 몰리긴 하지만 이걸 몰린다고 해서 이런 문화활동에 가격 차등을 준다는 거는 조금 좀 뭐하지 않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냥 다 뭐 조조나 조조 같은 건 빼고 너무 일찍이니까 이런 거 좀 싸게 해줘도 괜찮은데 나머지는 사실 가격을 동등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일반인들이 보통 만약에 이제 영화가 개봉하는 목요일 퇴근 네. 후 영화를 본다라고 치면 10,000원이죠. 10,000원이죠. 그러니까요. 네. 아니야 목요일이요? 예. 목요일은 이제 대부분 프라임 영화가 시에 뭐 9,000원이네요. 목요일날 개봉을 9,000원에 하잖아요. 9,000원인데, 스탠다드 존이니까 10,000원. 음. 좋은 지금 자리에서 10,000원이었어요 지금. 네, 그건 똑같아요. 그런 자리도 있었죠. 지금 근데 10,000원 아니잖아요. 이미 10,000원인 자리 지금 있어요. 10,000원이에요. 예. 네. 그리고 그것도 좀 궁금한 게 정부 시책으로 뭐 가족의 날이라던가 문화의 날이라던가 이런 날 세일을 해주는 게 있어요. 네. 카소에서도 마지막 해주고 마지막 주 수요일 같은 수요일인가? 경우는 그런 것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건지 좀 그런 궁금하긴 것들은 하네요. 정확히 모르겠네요. 예,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복잡하게 가격 하지 말고 전부 다 영화는 얼마 이렇게 같이 올리려면 다 같이 올리고 그냥 욕 먹고 저는 시간대별이 아니라 그냥 지점별로는 조금 차등을 둬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건 괜찮을 것 네. 같아요. 작은 관 예. 작은 작은 관, 큰 관, 화면이 뭐 작으니까 여긴 네. 좀 싸고 예. IMAX 화면이 스크린을 크면, 가지고 있는 네. 관, 뭐 이렇게 관별로 오래된 거는 또 얼마? 음. 그런 오래된 식으로. 거는 좀 더 예. 싸고 뭐 저도 그렇게 해야지. 이건 우리 불쌍한 그 노동자들 네. 저도 그 노동자들 생각을 주말에밖에 못 보는데 이 이 주말에 좌석 비싸게 차별은 봐라. 할지 진짜 예상을 못했어요. 극장 관 차별은 모를까. 네 그러네요.
네, 여튼간에 오늘은 뉴스가 좀 길어졌는데요. 이번 주 씹어먹는 영화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더 알찬 소식과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화 씹어먹기도 이어서 들어주세요.